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요한 시골 마을 비트 드 아우로르에는 특별한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언덕은 깐부기 언덕이라고도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매년 여명이 다가오는 여름 동틀녘 언덕 꼭대기에서는 경이로운 마법의 광경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언덕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송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노송나무는 낮에는 그저 평범한 나무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벽이 되어 어둠이 가시기 시작하면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잔잔히 흔들리며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은 곧이어 수많은 작은 요정들이 하나 둘 나타나며 춤추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적의 현상은 거리 때문에 실제 방문할 수 없는 먼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으로 퍼졌고 많은 이들이 한 번쯤은 직접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영리한 소년 에밀은 이 광경을 그저 멀리서 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정들이 그에게 어떤 특별한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용감했던 에밀은 언덕 위에 서서 한동안 아름다운 빛을 감상했습니다. 놀랍게도 요정의 대왕 퀸 벨라가 에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용기와 순수를 감상한다. 어린 소년아, 나는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퀸 벨라가 말했습니다. 에밀은 잠시 고민하다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퀸 벨라는 에밀의 소원을 듣고 크게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에 감탄했도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법의 언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에밀이 마법의 언덕을 지킨다는 약속을 하자 요정들은 사라졌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언덕을 비추자 에밀은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후부터는 사람들 사이에 두터운 화목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밀은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마법의 언덕이 마을의 행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항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덕을 돌보았습니다. 이후로 라 비트 드 아우로르는 전설 속 언덕으로 남게 되었고 누구도 언덕 앞에서는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으며 마을 근처에 있는 마법의 숲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숲은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지요. 누구도 그 숲에 들어가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루이는 어느 날 모험을 결심하고 새벽녘 일찍 일어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무성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서자 그는 곧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상쾌하면서도 알 수 없는 신비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황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숲을 헤매다 루이는 거대한 고목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목은 수백 년 된 나무로 오랜 시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듯 보였습니다. 나무 근처에는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정들은 루이의 출현에 놀라 그를 둘러싸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루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숲의 깊은 곳으로 이끄는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요정들과 함께 걷던 루이는 한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그 연못은 마치 수정처럼 맑았고 물속에는 빛나는 물고기들이 다채로운 색을 발하며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연못가에 앉아 쉬움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상상도 못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물이 움직였고 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을 활용하여 루이는 요정들과 함께 숲속 생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숲속 생명체들은 루이의 능력 덕분에 가뭄 시기에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희귀한 꽃들이 만발하는 등 숲은 점점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며 경이로워했지만 루이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여전히 숲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럽게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강이 범람하여 큰 물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마을은 물에 잠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이는 한시라도 빨리 마을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루이는 요정들과 함께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루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마법의 숲에서 배운 물의 조종 능력을 사용하여 강의 흐름을 조절했습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물은 마법처럼 마을을 피해 흘러갔고 범람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와 요정들의 용기에 감동하여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국 루이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마법의 숲과 연합해 사람들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모험과 신비로 가득한 장소로 남았고 루이는 매일 그곳을 드나들며 대자연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루이와 마법의 숲은 영원히 전해질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르쳐주지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은 우리 주변의 자연과의 조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세 번째 이야기.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을 사랑했습니다. 장미들의 향기와 화려한 색상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들은 종종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정원의 중심에는 벨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장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미들보다 크고 붉은 빛을 띠던 벨로즈는 마치 정원의 여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벨로즈는 외로운 장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장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다른 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장미 정원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멀리서 온 자유로운 존재였으며 세상을 여행하며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벨로즈에게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아름다운 벨로즈? 벨로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을 느껴요. 늘 사랑받고 있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상이지.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진정한 교감일 거야. 나는 세상을 여행하며 많은 것들을 보아왔지. 가끔씩은 너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도 있어. 매일 바람은 벨로즈에게로 찾아와 모험과 사랑의 이야기, 인간들의 희망과 절망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벨로즈는 바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벨로즈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고 바람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벨로즈는 바람에게 물었습니다. 너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나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 이런 기분이 바로 사랑일까? 바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도 남아있는 것들이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삶과 사랑의 조각들이지. 벨로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공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벨로즈는 점차 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이별을 위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아름다움은 변해가지만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영원히 남아. 너의 씨앗들은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지. 벨로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바람. 너와의 시간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줬어. 그런 후 바람은 장미 정원을 떠났고 벨로즈는 마지막으로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장미들이 그 정원에서 피고 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벨로즈와 바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르른 들판과 멋진 포도 농장으로 유명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숲은 마법과 신비로움이 가득 찬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이는 늘 호기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숲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혼자 숲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에 들어가자마자 루이는 주변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나비와 새들이 춤추고 어떤 곳에서는 희미한 빛이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루이는 신비로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나무 아래에 자리한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여러 가지 빛깔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반짝이는 물결 속에서 작은 금빛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금빛 물고기는 루이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루이. 나는 이 숲의 정령이자 수호자야.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찾아온 거니? 루이는 놀라서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곧 호기심에 가득 차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네요. 물고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 숲의 길을 안내해주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너는 이 숲을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루이는 기꺼이 약속했고, 그렇게 해서 물고기와 함께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여정 중 루이는 숲속의 다양한 생명체들과 만났고, 그들 모두와 교감을 나누며 자연의 일부분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한 노루로부터 상처받은 날개를 가진 새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밤하늘 가득한 별을 보며 꿈을 이루는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여정을 끝낼 때 물고기는 루이에게 한 개의 작은 씨앗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이 숲의 일부야. 너의 마을에서도 숲의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씨앗을 심고 가꾸어 나가렴. 숲의 여정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루이는 씨앗을 조심스레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 씨앗은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신비로움과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루이의 작은 여행에서 시작된 변화임을 모두가 알게 되어 그는 오랫동안 마을의 협력과 우정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